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천정호TV의 천정호입니다. 오늘은 비핵 평화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?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?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북한이 핵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길이 있다. 생존도 할 수 있고 경제적 번영도 누릴 수 있다. 그러면 당연히 북한은 핵 포기할 이유가 없죠. 그런데 핵이 오히려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고 종말을 재촉하는 저주가 된다. 이러면 북한의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갖고 망하는 길과 핵을 포기하고 사는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, 이런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렸다 그러면 저는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더라도 사는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선택에 몰릴 상황이 과연 올 수 있느냐? 북한이 지금 당하고 있는 제재, 이거는 북한이 한테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건 틀림없지만 그것 때문에 핵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. 또 그런 양자택일의 상황까지 북한이 몰릴 것 같지는 않은데, 만약에 미국이 제재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군사적으로라도 반드시 북한 핵을 제거하고야 말겠다 하는 결심이 확고하고, 또 김정은이 미국의 그 결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건 달라질 수가 있죠.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무력 공격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북한은 끝입니다. 북한으로서는 제재하고는 그건 또 차원의 다른 문제거든요. 왜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그렇게 두려워하냐? 제재도 두렵지만은 군사적 옵션은 이거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.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? 우선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북한의 모든 핵무기, 핵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그 넓은 북한에 핵무기 그걸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, 핵무기가 있는 곳으로 의심되는 모든 군사시설을 다 폭격한다 하더라도 실제 핵무기를 반도 제거하기 어려울 겁니다. 그러니까 핵이 다 없어지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,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당하더라도 반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반격을 하면 북한은 바로 종말을 맞게 되는 거고 미래가 완전히 없는 거고, 군사 공격을 받고도 좀 자존심 상하고 창피스럽지만 참으면 살 길은 열려 있거든요. 이게 김정은 입장에서 살 길을 두고 굳이 망할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. 물론 그런 순간에 김정은이 반드시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저는 김정은이 그 순간에 자기가 좀 홧김에 집단 자살을 선택하든지 그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. 그렇다면 이 군사 공격이 왜 북한한테는 무서우냐? 어차피 비핵화는 협상장에 나와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, 그 비핵화 협상에서 그 협상의 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이 미국으로 다 넘어갑니다. 북한이 한 대 맞은 다음에 협상에 나오게 되면. 그런 상황에서 협상장에 끌려 나오게 되면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직분처럼 엇박 지르고 적대 정책부터 먼저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, 미국이 아마 핵무기, 미사일, 핵물질 이거는 몇 월 며칠까지 어디로 가져오라. 우리가 알아서 폐기를 하겠다. 아니면 우리 감시하에 당신들이 폐기를 해라. 그리고 핵무기, 핵물질 만드는 모든 시설은 몇 월 며칠까지, 어떤 시설은 폐기를 하고 어떤 시설은 연구 불능하고 다 시한을 딱 정해줄 거거든요. 시설별로.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 간의 협상이라는 거는 북한이 그 기한 내에
우리가 핵무기를 다 가져 나오는 것도 너무 무리고 그 기한 내에 그 핵시설을 다 폐기하고 불능화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핵무기 가져 나오는 건 한 일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. 그럼 핵시설 폐기하고 연구 불능하는 건 한 달만 더 달라. 이런 거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제 저 핵 포기 못한다 이렇게 뻗대고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. 왜냐면 그러다가 또 맞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공격 받는다 해서 북한이 그걸 반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할 때 이때가 이제 북한으로서는 진실의 순간이 되는 거죠. 근데 그런 상황이 과연 오고 있나, 올 수가 있느냐, 이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당장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당장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 군사적 옵션을 걱정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난 한 2년 동안 트럼프를 상대로 해보니까 이 사람이 뭐 실제로 무력 사용할 위인은 못 되는구나, 그런 배짱이 있는 사람은 못 되는구나 하는 걸 북한이 알아차렸습니다. 뭐 화염과 분노 해가지고 요란스럽게 협박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을 그냥 급박해가지고 뭐 양보를 받아낼 심산이었지 원래부터 무력 사용할 그런 배짱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걸 지금 북한이 이제 확실히 알게 됐는데 제일 최근에 일어난 일은 몇 달 전에 그 이란이 미국 무인 정찰기를 격추를 시켰을 때 그때는 정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줄 알았거든요.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이란 코앞에까지 가서 훈련을 하고 마치 바로 쳐들어갈 것처럼 했는데 그 순간에 이란이 미국 정찰기를 격추를 했는데도 트럼프가 반격 명령을 내렸다가 취소를 하잖아요. 사람이 한 100명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취소했다고 설명은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그런 무력 사용하는 거는 그냥 겁만 주는 것이지 실제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김정은은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. 이제 이렇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데다가 더구나 무력 사용을 주장하는 실제로 무력을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볼턴까지 지금 쫓아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무력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고 건의할 사람도 없어진 겁니다. 그런 거 주장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 또 누가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감히 그런 건의를 하겠나 이거죠.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북한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말해서 핵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. 다만 김정은에게는 핵무기만으로 앞으로 40년, 50년 계속 살아갈 수는 없고 뭔가 자기가 약속한 그 경제 발전, 인민들의 허리띠를 다시는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 이걸 못 지키면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은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딜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미국하고 꼭 딜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핵을 다 포기는 하지 않더라도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핵 능력의 부분적 제한 이거는 아마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핵심 핵 능력을 지키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양보를 하려고 하겠죠. 근데 그 대가로 미국에다가는 뭐 엄청난 양보를 받아내고 또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단을 미리 빼앗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할 겁니다. 그리고 핵을 내어놓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그런 상황에 몰렸다. 예컨대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미국의 군사적 공격이 임박한 상황까지 몰렸다. 이러면 김정은이 우리가 언제 핵을 안 내놓겠다고 했냐. 우리가 핵 다 내놓을 테니까 협상하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지금 핵을 안 내놓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당신들이 내세운 조건이
그게 너무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서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없어서 그런 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. 그러면 이제 정말 언제 핵을 내놓고 사찰은 어떻게 받고 하는 이제 핵 폐기 로드맵에 대해서 진지한 협상이 그때 가능할 겁니다. 북한이 핵을 안 내놓으면 반드시 미국이 군사적 해결을 모색할 거라는 확신이 들면 일단 핵을 지금 다 내놓자. 핵을 내놓는 척은 할 겁니다. 아마 핵을 다 내놓지는 않더라도 그런 급박한 상황에 몰리더라도 앞으로 최단 시일 내에 다시 핵무력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남겨둔 채 비핵화를 할 겁니다. 비핵화가 아니라 사실은 비핵화를 하는 흉내를 내는 거죠. 어떻게 하느냐? 결국은 핵무기나 핵물질을 미국이 알 수 없는, 찾아낼 수 없는 곳에 숨겨놓겠죠. 그런데 다 사찰해보면 북한이 얼마 숨기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핵실험할 때 북한이 핵물질을 얼마 썼다 이거 허위 신고하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6번 핵실험을 하는데 핵물질을 뭐 플루토늄 몇 킬로그램, 농축우라늄 몇 킬로그램 다 합쳐서 100킬로그램 썼다고 칩시다. 그걸 가지고 200킬로그램 썼다 하고 신고한들 미국이 사찰을 해봐야 어느 핵실험에 어떤 핵물질 썼다 하는 것만 알지 그 핵물질의 총량을 알아낼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예상 100kg 쓴 걸 가지고 200kg 썼다 하면 100kg을 숨길 수가 있는 겁니다. 그 꼽을 치놓은 핵물질 가지고 또 핵무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. 많이는 못 만들지만은 최소한 자기들이 급할 때 다시 배치할 수 있는 핵무기 몇 개는 얼마든지 숨겨 놓을 수 있다. 이게 이제 북한이 하겠다는 비핵화의 실체라고 보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1단계 비핵화 협상의 그 목표, 거기서 사용할 협상에서 구사할 전술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. 저는 북한이 계속 싱가포르 선언을 활용해 가지고 미국에다가 선적대 정책 포기를 계속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. 지난 10월 5일 스톡홀름 그 실무회담에서 김명길 북한 대표가 북한의 안전과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장애물부터 없애라 이 요구한 거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근거를 두고 지금 하는 겁니다. 싱가포르 공동성명대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의무로 적대정책 해소 방안을 3개를 제시해 놨거든요. 하나는 새로운 미북 관계. 첫 번째가. 그럼 결국 제재 해제에서 시작해서 미북 수교로 가는 겁니다.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 해제도 안 오고 우리 목을 지금 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새로운 미북 관계냐. 어떻게 새로운 미북 관계가 이게 가능하냐. 이렇게 계속 우기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속한 게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인데 이거는 유엔 사령부 해체를 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게 목적인데 그건 단시간 내에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걸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. 그거는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됐을 때 요구해도 되고 그보다 더 급한 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우선 순위로 북한이 요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세 번째로 미국이 약속한 게 안전보장입니다. 안전보장의 본질은 무력 불사용 공약입니다. 북한에 대해서 무력 사용하지 않는다. 이게 안전보장의 그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, 이제 이 3가지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기 위한 핵심 요소고, 이 임무 3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북한 비핵화 관련된 언급이거든요. 근데 거기 북한 비핵화에 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영어로 work towards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 주장하냐 그러면 미국이 이런 3가지 조치를 통해서 대북 적대 정책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핵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면 그때
우리는 비핵화 할지 말지 한번 고민해 보겠다. 그런 뜻으로 우리는 그 합의하고 그때 당신들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도장 찍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. 그럼 미국이 우리는 좀 그런 뜻으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서명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저 양측이 취할 조치의 그 내용들을 그냥 열거를 한 것이지 그 선후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. 이렇게 이제 미국이 나오면 북한은 무슨 소리냐? 당신들은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영어도 제대로 모르냐? 싱가포르 공동성명 그 다시 읽어보라고. 그 순서대로 분명히 하기로 약속을 했고 문서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할 때도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적대정책 다 포기하면 우리는 핵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. 우리가 핵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면 그때 비핵화하는 거지. 우리가 핵 가질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달라.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왜 자꾸 딴소리 하느냐. 그 비핵화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들이 약속한 거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것부터 이야기하자.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겠죠.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서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삿바싸움이고 이런 뭐 기싸움이 지나고 나면 이제 3차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합의 문서 내용 가지고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되겠죠. 그 협상이 개시되면 그 협상에서 북한이 이 1단계 비핵화에서 북한이 달성하려는 제일 우선적인 목표는 핵무기 정강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존하는 겁니다. 제일 좋은 방법은 영변만 내놓고 제재를 해제받는 게 최고인데 그거는 하노이 정상회담에 가서 이미 퇴짜를 맞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가지고 나오면 그거는 뭐 협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. 미국이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하고 꼭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북한이 영변 밖에 있는 비밀 농축 시설을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그걸 지키는 대신에 핵무기 또는 ICBM 한두 개를 대신 내놓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할 겁니다.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 밖에 있는 비밀 핵시설을 신고하고 그걸 동결하는 것보다는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한두 개 내놓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. 왜냐하면 그거 한두 개 내놓더라도 영변 밖에 있는 핵시설을 가동하면 우리 정확히는 모르지만 1년에 핵무기 서너 개는 만드는데 지장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한두 개 내놓고 1년에 서너 개 만드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훨씬 실속이 있고 수지가 맞는 장사 아닙니까? 그러니까 북한은 당연히 영변 밖에는 우리 아무 시설이 없으니 영변만 가지고 도저히 당신들이 만족을 못한다면 우리가 그러면 핵무기라도 한두 개 내놓겠다. 아니면 ICBM 당신들이 그렇게 겁먹고 있는 ICBM 한 개 내줄 테니까 이걸로 때우면 안 되겠냐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우리가 영변 밖에 있는 시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내라. 이러면 이제 아마 영변 밖에 있는 시설 중에 북한의 핵 능력을 키우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거 한두 개를 그리고 다시 짓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거 이런 거 한두 개를 내놓고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발뺌할 가능성이 있죠.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런 식으로 딜이 되고 나면 그 딜에서 북한은 그럼 뭘 요구할까? 저는 제일 급한 거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제재 해제입니다.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 폐기 압력을 가하지 못하게 하고 하더라도 북한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보강하는데 제일 시급한 게 경제 제재 해제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제일 1차적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보장 차원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좀 영구 중단으로 해달라. 지금처럼 뭐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영구 중단하고 거기다가 뭐 야전 훈련뿐 아니라 도상 훈련까지 좀 포함시켜라 이런 요구를 할 테고 그 다음에 한반도 주변에다가 전략 자산 배치를 하지 말라.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무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해라. 뭐 이런 걸 요구를 할 겁니다.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미국이 나중에 협상이 뜻대로 안 돼서
혹시라도 군사적 옵션으로 돌아갈 가능성 이걸 차단하기 위한 거죠. 미국이 군사적 옵션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한미연합훈련을 평소에 안 하면 군사적 대비 태세가 안 돼 있는 거거든. 하고 싶어도 못할 상황으로 만들어 놓자 하는 게 북한의 아마 심산일 겁니다.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미국의 협상 목표와 전략 이걸 가지고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